오늘 영상에서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진짜 딱 5초만 스캔해도 뽑고 싶어지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한때 디자이너들 사이에 유명했던 에이전시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대기업만 4번 이직을 하면서 현재는 IT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재직 중입니다. 커리어가 쌓이면서 현 직장에서 채용심사와 면접도 겸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없어 통과되지 못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오늘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저만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하여 동료 면접관들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 있는 전 직장 동료들에게도 확인했던 내용인데 대부분 동일한 이유로 포트폴리오 검토할 때 아쉬워하던 것들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면접관의 관점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니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하는 3가지를 이번 영상 보고 얻어가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요소 3가지, 기여도, 개인작업, 이력, 페이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 몇백 개의 포트폴리오를 다 보려면 빠르게 스캔을 먼저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작아 보이지만 기여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여도인데 온전히 혼자서 다 한 거면 100%라고 넣으시고 둘이서 한 프로젝트는 50대 50으로 표시하거나 자기가 주도를 더했다면 80%가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전체적인 리딩을 했고 파트너가 보조 정도만 해주었다면 100%라고 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 기여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리서치나 이미지 보정 정도의 보조 역할만 했는데 포트폴리오의 주요 프로젝트로 담겨 있다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연차도 고려하며 검토를 합니다. 연차에 비해 결과물 수준이 높은데 기여도를 살펴보면서 납득을 하는 거죠. 기여도가 없으면 이건 주목을 받으려 과대 포장을 한 거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정말 본인이 다 했다면 기여도 100%라고 표시해주세요. 이건 굉장한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연차에 비해 수준 높은 프로젝트가 담겨있고 기여도가 100%로 표시되어 있으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심사 통과 후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정말 그 프로젝트에 대해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기여도를 놓지 않고 전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면접까지 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 기여도가 20% 정도의 수준으로 결국은 불합격을 드렸던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 좋게 면접까지 오게 되더라도 불합격하게 된다면 나중에 같은 회사에도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정말 본인이 다 한 거라면 차라리 100%라고 표시하는 게 낫습니다. 신입 정도의 경력을 뽑는데 5년차 이상의 퀄리티가 담겨있는 포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여도도 100%로 표시되어 있어서 심사하는 사람들끼리 정말일까 논의하고 결국 면접까지 봤었던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프로젝트 과정을 듣고 정말 디자인 천재다, 포텐셜이 어마어마하다 라고 하면서 실력을 인정했던 분이었는데 다만 사회 경험이 좀 짧아서 그런지 언행이 조금 거칠었던 게 걱정이었었죠. 아쉽게도 2차 면접, 그러니까 인사팀과의 면접에서는 그 정제되지 못한 언행으로 대기업 문화에 적응을 못할 거라고 판단되었는지 결국 불합격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나중에 비범한 디자이너로 어디선가 보게 될 것 같네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경제가 어렵다면 대기업에서 채용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 사람을 채용하면 최소 몇 년을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여도가 포트폴리오에 표기되어 있으면 지원자가 정직하다라는 첫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디테일입니다. 개인 작업은 다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신뢰도를 올려줍니다. 신입 채용에서 학생들의 경우는 과제, 졸업 작품 등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좀 한정적이죠. 학생 작업도 지도교수의 역량을 어느 정도 고려하며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개인 작업이 있다면 굉장한 차별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작업이라면 온전히 지원자의 판단으로 디자인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심사위원은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 때도 디자인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구나라는 인상까지 주면서요. 심지어 거기에 기여도까지 표시되어 있다? 심사위원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꾸준히 개인 작업이든 아르바이트든 공모지원이든 디자인 작업물을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작업은 경력직이 이직할 때 사실 더 힘을 발휘합니다. 에이전시의 경력이 아니라면 경력직들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다녔던 회사의 프로젝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과물의 무드가 다양하지 않죠. 그 회사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애플을 예를 들면 미니멀하고 조금 진지한 디자인 톤 앤 매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애플을 다녔던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엉망일 리는 없듯이 경력직의 포포를 볼 때 다녔던 회사와 디렉터의 영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에이전시 경력은 더욱더 디렉터의 영향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경력이라면 자유분방한 디자인 결과물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작업 혹은 알바 같은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끌어오는 게 신뢰도를 올립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더 신뢰도 있는 재료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로 경력직 포트폴리오에서 다 좋은데 회사의 역량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심사위원들끼리 개인 작업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더 신뢰가 가고 판단이 가능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지원자는 떨어졌고 비슷한 레벨의 더 신뢰감 있는 사람이 통과되었죠. 개인 작업이 여기서 큰 차이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채용을 할 때 지원 요건이라는 게 있죠. 경력 5년차 이상 지원 가능, 졸업한 지 1년 이내에 신입 지원 가능 등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경력 5년차 이상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5년차도 지원하고 18년차 혹은 10년차 이상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연차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자 연차에 비해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실력 자체뿐만 아니라 몇 년 차인지도 고려하고 어떤 회사에서 배워나갔는지도 판단하고 심지어 앞으로의 가능성도 생각해보는 거죠. IT 대기업만 하더라도 게임업계, 웹툰, 핀테크 등등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채용 자리에 완벽하게 적합한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사실 이건 IT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력서 페이지는 연차에 비해서 실력이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때 납득이 가게 하는 자료이기도 하고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신뢰감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업계를 거쳐왔는지도 알 수 있고 몇 년 차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 포트폴리오에서는 자기소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자의 스토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포트폴리오 스캔을 할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심사자가 스캔하며 포포를 볼 때 이런 사소한 이력서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대기업에서는 자소서나 학력, 경력 등을 시스템에 기입하게끔 되어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시스템상에 업로드하는 구조입니다. 시스템상에 업로드가 되어 있지만 심사자는 포트폴리오를 보며 정보를 매칭시켜 가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죠. 이런 사소한 이력 페이지가 되게 작지만 호감도를 올리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원자는 심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는구나. 조금 오버하자면 고객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구나. 기본이 되어 있구나 라는 인상까지 주게 되는 겁니다. 아닐 것 같죠? 하지만 정말 저에게 그렇게 말해준 심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봤었고요.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또 불편한 페이지인데 이왕 힘들게 포폴 준비하는데 이런 작은 퀄리티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면접관의 입장에서 뽑고 싶게 만드는 포트폴리오 3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작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면 호감도를 올리게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포트폴리오의 신뢰감 올리기가 되겠습니다. 디자이너의 기본은 사용자,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죠. 면접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면접관의 경험이 없으면 이 또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면접관,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채용 시장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인턴들이 취업 걱정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정말 저도 안타까운데요. 오늘 내용 포트폴리오, 취업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디자이너의 취업이나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